아들, 내가 내 그 멍청한 마누라 카드를 훔쳤는데 돈이 하나도 없지 뭐야. 가게 전체에 망신만 당했잖아.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남편은 당장 집으로 달려왔고, 당신 겁 상실했어? 소리치며 아파트로 뛰어들어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공포에 질린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영은 옆방에서 누군가 서랍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그녀는 똑똑히 들었다.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다. 남편 민주는 이미 출근했다. 그는 항상 새벽 6시 반에 나갔다. 그렇다면 아파트에는 그녀와 시어머니, 김 여사 둘뿐이었다. 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책상 앞에 서서 어떤 서류철을 손에 들고 종이를 넘기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나영이 말했다. 김 여사는 움찔하며 급히 돌아섰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 나영아. 깜짝 놀랐잖니. 내가 여기 펜이 있나 해서 네 책상에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나영은 말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 손에서 서류철을 받았다. 아파트 계약서, 보험증서, 은행 서류 등이 들어있는 서류철이었다. 항상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두던 바로 그 서류철이었다. 펜은 저기 선반 위에 있어요. 나영은 창가 책장을 가리켰다. 아, 고맙다. 김 여사는 서둘러 서재를 나갔다. 나영은 서류철을 다시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갔다. 열쇠는 가운 주머니에 숨겼다. 잠긴 서랍문을 잠시 쳐다보다가 서재를 나왔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며 냄비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나영을 보자 활짝 웃었다. 나영아, 앉으렴. 내가 죽을 좀 썼다. 아침엔 든든하게 먹어야지. 괜찮아요. 나영은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저 곧 출근해야 해서요. 아침도 안 먹고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았구나. 나영은 대답 없이 침실로 돌아갔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어두운 색 청바지에 흰 셔츠, 회색 카디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마스카라와 립글로스를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30살 여자의 평범한 얼굴, 녹색 눈동자, 갈색 머리, 특별할 것 없었다. 김 여사는 8일 전에 서울에 왔다. 부산에서 처리하기 힘든 서류가 있다고 했다. 민주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반겼고 방 하나를 내드렸다. 나영은 말없이 침구를 깔고 3인분의 저녁을 준비했다. 처음 며칠간 시어머니는 조용했다. 시내를 구경하고 관공서를 다니며 저녁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 후부터 질문이 시작됐다. 나영이 어디서 일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나영은 단답형으로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엊그제 김 여사는 이 아파트가 얼마냐고 물었다. 나영은 시세가 계속 바뀌어서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대략이라도 알려달라고 졸랐다. 나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할 거예요. 김 여사는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에, 대출은 있니? 아니요. 나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설거지를 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으로?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떴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일해서 모았어요. 나영은 수건에 손을 닦았다. 부모님도 좀 도와주셨고요. 그럼 그때 민준이는 어디 살았는데? 월세 살았어요. 김 여사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네가 너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구나. 저흰 결혼했어요. 나영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그래, 물론이지. 김 여사는 웃었지만 어딘지 불쾌한 미소였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집안의 물건들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가구, 가전제품을 살피며 뭐가 얼마인지 물었다. 나영은 얼버무리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다. 어젯밤 나영이 컴퓨터로 일하고 있을 때 김 여사는 서재를 들여다보았다. 문가에 한참 서서 선반, 책상, 찬장들을 훑어보았다. 나영은 등 뒤로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가 서류를 뒤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이건 너무 심했다. 회사에서 나영은 평소처럼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대형 IT 회사에서 제품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마케터였다. 일은 많았다. 끊임없는 화상회의,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점심시간에 동료 유진이 그녀의 사무실로 왔다. 나영 씨, 커피 마시러 가자. 또 일만 할 거야? 가자. 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그잔을 들었다. 둘은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커피를 따르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유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오셨어. 나영이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계신데? 열흘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지낼 만은 하고? 나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내 물건을 뒤지셔. 무슨 뜻이야? 유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내 서류, 금융 관련 서류들을 보고 계신 걸 봤어. 세상에. 유진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걸 왜? 모르겠어. 나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기분 나빠. 민준 씨한테 말했어? 그 사람은 어머니 편만 들걸. 항상 그랬어. 유진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마보이들 잘 알지. 내 전 남편도 그랬거든. 다행히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거야? 나영이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마지막 결정타였지. 우리 집에 3일만 있겠다더니 2달을 머물렀어. 모든 걸 비판하고 모든 일에 끼어들고 인생을 가르치려 들었지.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동의했고 내가 당신 어머니는 날 존중하지 않아라고 하면 그는 당신이 과장하는 거야.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라고 했어.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깨달았지. 어떻게 결심했어? 나영은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던졌다. 결심할 게 뭐 있어? 유진이 피식 웃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결정은 저절로 내려지는 거야. 난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서 다 끝났어.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짐 싸서 친구 집으로 가고 이혼 소송을 냈지. 그는 물론 놀랐어. 내가 영원히 참을 줄 알았겠지. 그 후 1년 동안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어. 대신 이제 아무도 내 인생에 끼어들거나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아. 자유야, 나영아. 그건 정말 소중한 거야. 나영은 말없이 커피를 다 마셨다. 유진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나영은 말을 멈췄다. 그냥 피곤해서. 이해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힘들면 전화해. 이야기 나누고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 고마워. 둘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유진과의 대화가 맴돌았.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결정은 저절로 내려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일까? 그녀는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해야 할 때를 아는 법. 몇 개의 글을 읽었다. 어디서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존중의 부재, 파트너의 보호의지 부족, 배우자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태도. 나영은 탭을 닫고 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다. 정말로 이게 끝이라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면? 퇴근 무렵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나영이 2달 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너스, 회사 내 평판 상승, 경영진의 감사 인사까지. 나영은 이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래도 좋은 일이 하나 있구나. 그녀는 답장을 쓰고 신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같은 열정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무렵 박 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나영 씨, 축하해.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시피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 부장님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당신은 우리 회사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이야. 책임감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창의적이지. 마케팅 부서장 자리를 제안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영은 놀라서 눈을 들었다. 정말이세요? 물론이지. 박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 부서장이 한 달 뒤에 그만둬. 난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았으면 좋겠어. 연봉도 40% 오를 거고 새로운 기회도 많아질 거야.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나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부장님이 일어섰다. 그럼 2주 뒤부터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하지. 잘했어. 나영 씨, 계속 그렇게 해. 그가 나갔다. 나영은 텅 빈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승진, 연봉 인상, 새로운 전망. 지난 2년간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는 그녀의 물건을 뒤지는 시어머니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영은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은 완벽하게 풀리는데 사생활은 완전히 실패했다. 아니,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건 신호일까? 뭔가를 바꿔야 할 때라는 신호? 그녀는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다. 빵, 우유, 채소, 닭고기. 계산대줄에 서 있다가 문득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떨까? 호텔방을 잡고 시어머니와 그녀의 잔소리 없이 조용한 밤을 보내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비겁한 짓이었다. 그녀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영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와 지하철을 탔다. 역에 내려 거리로 올라왔다. 저녁에 도시를 걸으며 상점 진열장, 행인, 차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다. 저마다의 삶, 문제, 기쁨이 있었다. 나영은 수백만 명 중 한 명이었고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자기 집 앞에 다다라 멈춰섰다. 5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삶이 있었다.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나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에서는 볶은 양파와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났다. 김 여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영은 신발을 벗고 재킷을 걸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와서 저녁 먹자. 내가 된장찌개 끓이고 불고기도 좀 볶았어. 감사합니다. 금방요. 나영은 침실로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세수를 했. 거울 속 자신을 보니 피곤한 얼굴에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푹 잔 게 언제였더라? 일주일 전? 2주일 전?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김 여사는 그릇에 찌개를 담고 불고기, 샐러드, 밥을 상에 차렸다. 민준 씨는요? 나영이 물었다. 늦는데.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았. 전화 왔는데 8시쯤 온다고 하더구나. 둘은 말없이 식사했다. 나영은 식욕 없이 천천히 먹었다. 김 여사는 부산 이웃들 이야기, 아픈 친구 이야기, 마트 물가 이야기 등을 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듣고 있지는 않았다. 저녁 식사 후 김 여사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영이 돕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들어가서 쉬렴. 하루 종일 일했잖니. 나영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줄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주는 약속대로 8시쯤 돌아왔다. 인사를 하고 어머니에게 뽀뽀하고 나영에게는 고개를 까딱했다. 욕실로 들어갔다가 부엌으로 갔다. 나영은 그가 저녁을 데우는 소리, 김 여사가 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민준이 거실로 와 소파 옆에 털썩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 나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 승진했어. 정말? 민준이 놀랐다. 축하해. 잘 됐네. 응. 잘 됐지.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 파티 해야겠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주말에 레스토랑 가자. 봐서. 나영은 그의 팔에서 벗어났다.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그녀는 일어나 TV를 끄고 침실로 갔다. 참실로 민주는 소파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영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승진, 시어머니, 민준, 유진의 이혼, 자신의 미래. 그녀는 무엇을 원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설마 시어머니를 참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과 살면서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것일까. 나영은 눈을 뜨고 어둠을 응시했다. 아니, 그녀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것을 원했다. 자유, 존중, 평온. 이를 위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면 그녀는 바꿀 것이다. 결정은 갑자기 명확하게 내려졌다. 마치 항상 마음속 어딘가에 있다가 나타날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나영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행동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경계, 자신의 삶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나영은 맑은 정신과 확고한 결심으로 잠에서 깼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을 입었다. 부엌에서는 김 여사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나영아.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앉으렴. 내가 죽 썼어. 괜찮아요. 나영은 커피를 따랐다. 감사합니다. 아침도 안 먹고 어떻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건강을 너무 안 챙겨. 나영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다 마시고 가방과 열쇠를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출근길에 그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할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근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나영은 클라이언트와 만나 새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점심시간에는 다시 유진과 커피를 마셨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친구가 말했. 뭐랄까,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나영이 피식 웃었다. 결심했을지도 모르지. 뭘? 나중에 말해줄게. 나영은 커피를 다 마셨다. 다 끝나면. 유진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저녁 무렵 나영은 모든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겼다. 집에 가는 길에 ATM에 들러 현금 5만 원을 인출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약국에 들러 신경안정제를 샀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집은 조용했다. 김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영은 침실로 가옷을 갈아입고 서재를 쳐다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다. 좋아. 시어머니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아니면 들어갔지만 조심스럽게 나왔거나.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안락 의자에 앉았다. 김 여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영아, 저녁 먹을 거니? 좀 이따가요. 나영은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영은 책장을 넘겼지만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맞았다. 다음 날 나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아파트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김 여사는 죄 지은 사람처럼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나영은 자신의 서재로 가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 서류철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영은 서랍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또 제 물건 뒤지셨어요? 김 여사는 움찔했다. 뒤진 거 아니야. 그냥 클립 좀 찾으려고. 자물쇠를 부수면서요? 나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실수였어. 실수요. 나영이 되뇌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부엌을 나와 침실로 갔다. 가방을 확인했다. 지갑은 제자리에, 카드도 제자리에 있었다. 아직은. 나영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만일을 위해서였. 시어머니가 카드를 노리고 있다면 그걸 사용할 계획이라는 뜻이고 나영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괜찮아. 모든 건 통제하에 있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일부러 가방을 현관에 두었다. 카드는 지갑 속 평소 자리에 있었. 나영은 출근했고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은행 알림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4시 알림이 왔다. 314만 원 결제 시도.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 나영은 미소 지었다. 걸렸구나. 그녀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할까? 민주는 어떻게 행동할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참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행동할 것이다. 그녀는 참는 사람이 아니니까. 생각은 아침의 사건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왜 그녀의 서류가 필요했을까? 거기서 뭘 찾았던 걸까? 저녁에 나영은 7시 반에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민주는 이미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나영이 신발을 벗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김 여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나영아, 와서 저녁 먹어라. 내가 돈가스 튀기고 파스타도 했어. 감사합니다. 금방요. 나영은 침실로 가옷을 갈아입고 서재에 들러 책상을 확인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서류 처리된 서랍은 잠겨 있었다. 나영은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자물쇠는 멀쩡했다. 억지로 연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이미 식사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영은 파스타와 샐러드를 담았다. 돈가스는 담지 않았다. 돈가스는 싫으냐? 김 여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튀긴 건 안 먹어요. 나영이 대답했다. 그러니 그렇게 말랐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기를 먹어야지. 나영은 말없이 파스타를 먹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회사 얘기를 했다. 김 여사는 감탄하며 듣고 있었다. 나영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민주는 33살인데 여전히 착한 아들처럼 행동한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샤워하러 갔다. 나영은 설거지를 했다. 김 여사가 접시를 닦다가 갑자기 물었다. 참, 나영아. 내 신용카드는 어디에 두니? 나영은 얼어붙었다가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그건 왜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김 여사는 시선을 피했다. 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두고 다닌다길래 가방 안에 있어요. 나영은 다시 설거지를 했다. 가방은 어디에 두는데? 김 여사가 물었다. 나영은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제 카드가 어디 있는지 왜 궁금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 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손을 닦고 부엌을 나갔다. 침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 개인 계좌에 들어가 잔액을 확인했. 계좌에는 1억 7,800만 원이 있었다. 지난달 월급과 보너스였다. 나영은 휴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봄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뒤지고 카드에 대해 묻고 있다. 이건 의심스러웠다. 아주 많이. 나영은 이체 메뉴를 열어 1억 4천만 원을 민준이 모르는 예금 계좌로 옮겼. 그 계좌는 결혼 전에 만일을 대비해 만들어둔 것이었다. 주거래 카드에는 3,800만 원을 남겨두었다. 생활비로는 충분했다. 그리고 카드 설정에 들어가 모든 거래에 대해 알림을 켜두었다. 누군가 카드를 사용하려 하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근존이 나영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얘기?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해서요. 무슨 일인데? 그가 마침내 눈을 들었다. 제 물건을 뒤지세요. 무슨 근거로? 오늘 아침 서재에서 제 서류를 읽고 계신 걸 봤어요. 우연히 들어갔을 수도 있지. 민준 씨, 잠긴 서랍에 있던 서류철을 들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게 들어있는 줄 아셨겠지. 그리고 제 신용카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나영은 남편 쪽으로 돌아 누웠다. 이상하게 생각 안 들어요? 나영아, 과민 반응 좀 그만해.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야. 궁금해서요. 나영이 되뇌었다. 알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영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잘 자요. 민주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나영은 벽을 보며 누워 생각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든다. 항상. 아침에 나영은 알람보다 일찍 깼다. 민주는 이미 출근했다. 그녀는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다. 일부러 가방을 현관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카드는 지갑의 평소 주머니에 넣어 쉽게 꺼낼 수 있게 했다. 아침을 서둘러 먹고 아직 가운 차림으로 부엌에 앉아있는 김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 하루 종일 나영은 일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시어머니가 카드를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만 했을까? 오후 4시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이 왔다. 카드 결제 시도 금액 314만 원.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 장소 명동 주얼리샵. 나영은 사무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시어머니가 정말 카드를 가져가서 비싼 물건을 사려다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퇴근까지 1시간 남았. 나영은 짐을 챙기고 동료들에게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집에 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도난 사유로 카드 정지 신청을 했.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처리했다.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새 카드는 일주일 후에 발급됩니다. 나영은 은행을 나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이상했다. 보통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로도 민준에게 전화하곤 했다. 집은 조용했다. 김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영을 보자 움찔하며 급히 소리를 줄였다.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네, 일이 일찍 끝났어요. 나영은 침실로 가 가방을 놓고 거실로 돌아와 시어머니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 시어머니는 긴장했. 제 신용카드에 대해서요. 김 여사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입술을 핥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허락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셨죠. 나영은 감정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주얼리 샵에서 결제를 시도하셨지만 카드 잔액이 부족했고요. 나는 네가 괜찮을 줄 알았지. 김 여사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우린 가족이잖니. 결국 가족이라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나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물어보셨어야죠. 물어봐?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그럼 네가 허락했을 것 같아? 아니요. 그것 봐. 김 여사는 허공에 손가락질했다. 넌 욕심쟁이야. 돈은 잘 벌면서 가족을 도울 생각은 안 하잖아. 어떤 가족이요? 나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 말이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난 내 남편의 어머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쥐꼬리만 한 연금 받으며 사는데 좋은 것 좀 살 기회가 생겼는데 제 돈으로요? 나영이 말을 끊었다. 우리 공동의 돈으로. 김 여사는 벌떡 일어섰다. 너랑 민준이는 공동생활비로 사니까 돈도 공동의 것이지. 저흰 각자 돈 관리해요. 나영도 일어섰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 돈에 손댈 권리가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휴대폰을 집어들었. 지금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직접 해결하라고 할 거야. 그녀는 번호를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나영은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김 여사가 수화기에 대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당장 집으로 와라. 내 아내가 날 도둑으로 몰고 있어. 나 더는 못 참겠다.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나영을 쏘아보았다. 민준이가 오면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다. 좋아요.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죠. 나영은 거실을 나와 복도에 멈춰 섰다. 김 여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잠시 후 나영이 움찔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아들, 내가 내 그 멍청한 마누라 카드를 훔쳤는데 돈이 하나도 없지 뭐야. 가게 전체에 망신만 당했잖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소리쳤다. 당장 와, 듣고 있어? 내 아내가 날 모욕하고 도둑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거기서 2시간이나 서 있었어. 보안요원이 신문하고 사람들이 쳐다봤다고. 민준아, 지금 당장 와. 나 더는 못 참겠어. 잠시 침묵. 민준이 무언가 대답하는 듯 했다. 김 여사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네가 회의 중인 건 상관없어. 난 네 엄마야. 다 때려치우고 와. 얘가 아주 기고만장해졌어. 나영은 복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속이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멍청한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지금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올 것이다.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김 여사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나영 쪽으로 돌아섰다. 얼굴은 눈물로 붉고 축축했다. 민준이가 오면 남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거다. 나영은 말없이 그녀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대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진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민주는 이미 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옷장으로 다가가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침대 위에 가방들을 놓고 옷장을 열어 남편의 옷을 체계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정장 셔츠, 평상복 셔츠, 운동복 셔츠.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았다. 바지, 청바지, 운동복 바지, 스웨터, 티셔츠, 양말, 속옷, 모든 것을 가방에 담았다. 김 여사는 5분쯤 뒤에 침실로 뛰어들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짐 싸고 있어요. 나영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옷을 쌌다. 누구 짐? 민준 씨 짐이요. 왜? 시어머니는 가까이 다가와 나영의 어깨를 잡고 돌리려 했다. 나영이 휙 돌아보며 시어머니를 쏘아보자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손 치우세요. 내 아들 짐을 왜 싸냐고 묻잖아. 김 여사는 그치지 않았다. 나영은 허리를 펴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으니까요. 너 미쳤구나. 김 여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네가 어떻게 그를 쫓아내? 쫓아낼 수 있어요. 나영은 가방 하나의 지퍼를 잠그고 다른 가방을 들었다. 이건 제 아파트니까요. 하지만 너희는 결혼했잖아. 공동재산이야. 아니요. 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짐을 쌌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구입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혼전 계약서를 썼고 이혼 시 이 아파트는 제 소유로 남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혼, 시어머니가 신음했다.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나영은 두 번째 가방에 지퍼를 잠갔다. 내일 소장 제출할 거예요.
카드 때문에, 그깟 멍청한 카드 하나 때문에. 나영은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카드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물건을 뒤지고 제 재정 상태를 살피고 제 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려 하고 그러고도 저를 멍청한 마누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김 여사는 창백해졌다. 난 그런 말 안 했어. 방금 민준 씨한테 전화로 소리치셨잖아요. 나영이 말을 끊었다.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영은 세 번째 가방을 들고 욕실로 가서 민준의 화장품, 면도기, 면도 크림, 샤워젤, 데오도란트, 향수, 칫솔, 치약, 빗을 챙겼다. 모든 것을 파우치에 담아 침실로 가져와 가방에 넣었다. 신발, 구두, 운동화, 실내 슬리퍼는 봉투에 담았다. 남편의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증, 여권 등을 책상 서랍에서 꺼내 별도의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휴대폰 충전기, 노트북,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도 챙겼다. 김 여사는 문가에 서서 훌쩍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나영아, 왜 이러니? 우린 가족이잖니. 민준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했다면 어머님이 제게서 도둑질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나영은 첫 번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 문 옆에 세웠다. 돌아와서 두 번째 가방을, 그리고 세 번째 가방을 옮겼다. 신발이 든 봉투, 서류 파일, 모든 것이 현관문 옆에 깔끔하게 정렬되었다. 큰 가방 4개, 봉투 하나, 파일 하나. 나영은 부엌으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5시 반, 민준이 곧 도착할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목록을 작성했다. 내일 이혼 소송 제기, 자물쇠 교체, 변호사 선임, 민준 씨 모든 연락처 차단.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김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붓고 붉었다. 나영아, 제발 이러지 마라. 민준이를 생각해. 전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요. 너희는 몇 년을 함께 했잖아. 6년이요.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6년 동안 저는 그가 저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더군요. 그는 널 존중해,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왜 어머님은? 나영이 시어머니 쪽으로 손가락질했다. 제 카드를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왜 제 서류를 뒤지셨죠? 왜 제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 여사는 시선을 피하며 침묵했. 보세요. 나영이 일어섰다. 민준 씨가 어머님께 그래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절대 제 편에 서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가서 안락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 잡지를 집어들어 아무 페이지나 펴고 넘기기 시작했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림과 글자를 보며 기다렸다. 김 여사는 아파트 안을 오가며 훌쩍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영은 대화의 조각들을 들었다. 빨리 와줘. 걔가 완전히 미쳤어. 짐을 다 쌌어. 이혼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0분 정도가 지났다. 나영은 여전히 겉으로는 평온하게 잡지를 들고 앉아 있었다. 속은 만남을 준비하며 긴장으로 가득 찼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현관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안하고 화가 난 목소리.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잠시 침묵.
아마도 가방들을 본 모양이었다. 이게 다 뭐야? 누구 짐이야? 김 여사가 현관으로 뛰쳐나가 빠르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민준아, 내 아내야. 내 아내가 널 쫓아내고 있어. 내 짐을 다 쌌어. 넌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이야. 걔 어디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영은 잡지를 내려놓고 일어나 거실에서 복도로 나갔다. 민준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를 보자 앞으로 다가왔다. 나영아, 너 껍 상실했어? 그가 소리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공포에 질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영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시선을 그녀에게서 문 옆의 가방들로 다시 그녀에게로 옮겼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내 짐이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응.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서 나가. 장난해? 그는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다. 나영아. 도대체 무슨 짓이야? 장난 아니야. 나영은 감정 없이 평탄하게 말했다. 넌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 내일 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이혼.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뭐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내 신용카드를 훔쳤기 때문이야. 나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넌 내 반응을 보니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훔친 게 아니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가져간 거야. 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 허락 없이. 나영이 명확히 했다. 그걸 절도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그만 좀 해.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도둑질 안 해. 나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 나영아, 들어봐.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얘기할게. 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지지 않아. 이건 카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뭔데? 네가 내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야. 나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게는 내 의견보다 어머니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 네가 어머니가 나를 멍청한 마누라라고 부르는 걸 허락하고 날 지켜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민주는 창백해져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김 여사는 벽에 기대어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셨어.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야. 어머니가 무슨 뜻이었든 상관없어. 나영은 그를 지나쳐 문으로 가 문을 활짝 열었다. 짐 챙겨서 지금 당장 나가. 나영아, 기다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날 이렇게 그냥 쫓아낼 순 없어. 쫓아낼 수 있어. 나영은 열린 문 옆에 섰다. 이건 내 아파트야. 하지만 우린 결혼했잖아. 내일까지는. 나영은 시계를 보았다. 그 후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니까. 그깟 사소한 일 때문에.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네가 날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영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 서운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 여사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아, 가자. 여기 있지 말자. 우리 부산 집으로 가자. 민주는 계속 아내를 쳐다보았다. 나영아, 너 후회할 거야. 아니.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잘 가, 민준. 그는 몇 초 더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가방 하나를, 그리고 다른 하나를 집어들었다. 김 여사는 거실로 달려가 자기 가방을 들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민주는 세 번째 가방, 신발 봉투, 서류 파일을 들었다. 모든 것을 손에 들고 문가에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한테는 끝이야. 나영은 문을 잡고 있었다. 그는 복도로 나갔다. 김 여사는 훌쩍이며 뒤따라 나갔다. 나영은 그들 뒤로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문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정적, 마침내 찾아온 정적.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남편을 쫓아내고 이혼을 선언했다. 망설임도 후회도 없이 나영은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한 잔 더. 깊고 고르게 숨을 쉬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앞에 놓고 할 일 목록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부엌 구르게 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법률 상담, 그리고 자물쇠 교체 기사 부르기, 민준 씨 모든 SNS와 메신저 차단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상사에게 혹시 모를 연락에 대해 미리 알려두기. 목록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가서 TV를 켜고 아무 영화나 틀었다. 안락의자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화면을 보았지만 줄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훔친 카드 한 장과 멍청한 마누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룻밤 만에 끝났다.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민준이 그녀의 편에 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절도를 사소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나영은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자정 무렵 그녀는 TV를 끄고 침실로 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나영아, 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사랑해. 나영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1분 뒤 다른 번호로 새 메시지가 왔다. 나영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내일 만나서 다 얘기하자. 삭제하고 차단했다. 그리고 휴대폰 소리를 끄고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은 뒤 눈을 감았 깊이 숨을 쉬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남편 없는 첫날, 자유로운 첫날. 나영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은 나영이 6시 반에 잠에서 깨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몇 초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아파트가 조용했다. 완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시끄럽게 굴거나 중얼거리거나 그릇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길고 뜨거운 샤워를 했다. 그리고 검은색 바지,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화장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괜찮아. 버티고 있어.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워 식탁에 앉았다. 천천히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다른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 8통. 모두 차단했다. 8시에 나영은 이미 법률사무소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사 전문 변호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나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 소송을 하려고요.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고 혼전 계약서를 검토했다. 좋은 계약서네요. 아파트는 의뢰인 소유로 남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죠. 한 달 뒤에 조정 기일이 잡힐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이 날 거고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상담실을 나와 자물쇠 교체 기사를 불렀. 그는 1시간 뒤에 와서 새 자물쇠를 설치했다. 튼튼한 겁니다. 기사가 말했다. 열쇠 없이는 못 열어요. 나영은 돈을 지불하고 그를 배웅했다.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회사에 전화했다. 부장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전 남편이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제 연락처는 주지 말아주세요. 알겠네. 부장님은 동의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하게. 다음 며칠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나영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자기 일을 했다. 민주는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차단했다. 한 번은 그가 아파트 현관으로 찾아와 기다렸다. 이웃이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나영은 답했다. 나가지 않을 거예요. 소란 피우면 경찰 불러주세요. 민주는 스스로 떠났다. 한 달이 지났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정기일이 15일로 잡혔습니다. 남편 측에서 혼전 계약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압박 속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영은 피식 웃었다. 저희에겐 비디오 녹화본이 있어요. 계약은 합법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기각될 겁니다. 15일 법원에서 민주는 계약의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 판사는 주장을 기각했다. 민주는 창백해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영은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밖에서 민준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나영아, 기다려. 그녀는 멈춰 섰다. 왜?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응. 우리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응. 나영은 고개를 저었. 그럴 수 없어. 넌 변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는 침묵했다. 용서가 존중을 되돌려주진 않아. 나영은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나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섰다. 너무 늦었어. 민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한 달이 더 지났다. 20일 본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판결을 낭독했다. 혼인을 해소하고 재산은 혼전 계약서에 따라 분할한다. 나영은 일어섰다. 자유, 공식적으로 자유였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영은 그를 지나쳐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밖에는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나영은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새로운 삶의 첫날.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공식적으로 이혼했어. 만세. 축하 파티하자. 나영은 미소 짓고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저녁에 유진과 카페에서 만났다. 정말 잘했어. 친구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후회는 안 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아니.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아니. 한 점도.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6개월이 지났다. 나영은 일하고 혼자 살며 계획을 세웠다. 삶은 평온했다. 그녀는 집을 수리하고 새 가구를 사고 승진했다. 월급도 올랐. 한 번은 쇼핑센터에서 민준과 어떤 여자를 보았다. 나영은 그냥 지나쳤다.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또 6개월 뒤 회사 행사에서 지훈을 만났다. 그들은 연애를 시작했다. 지훈은 다른 사람이었다.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웠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 살았다. 어느 날 나영은 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다.
지훈은 듣고 나서 말했다. 네가 옳았어. 경계는 지켜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의미가 없어. 나영은 감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계속 만났지만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알아갔다. 2년이 지났다. 나영은 부서장이 되었고 차를 사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지훈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은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잔을 하며 그날을 회상했다. 김 여사를 서재에서 발견했던 날, 아들, 내가 그 멍청한 마누라 카드를 훔쳤다는 말을 들었던 날, 민준이 너겁 상실했어? 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어왔다가 싸놓은 짐을 보고 얼어붙었던 날, 후회했는가? 아니,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자신과 자신의 경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와인과 미래 계획을 들고 발코니에 앉아있는 나영은 행복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지훈이 발코니로 나와 그녀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내가 참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참으면 안 되지. 그가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되니까. 응.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그들은 도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좋고 올바른 인생. 그리고 나영은 그 결정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감사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인생,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니까. 몇 달 뒤 지훈이 청혼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그냥 반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나영아,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나영은 반지를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으로 과거의 결혼,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 결혼할게. 그들은 6개월 뒤에 결혼했.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다. 화려함도 불필요한 하객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유진이 나영의 들러리를 섰다. 식이 끝난 후 그녀는 친구를 안았다. 정말 기쁘다. 갑담, 너니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고마워. 나영이 미소 지었다. 그때 날 지지해줘서 고마워. 네가 다 한 거지.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결혼식 저녁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지나갔다. 나영은 지훈과 하객들, 장식된 홀을 보며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3일 일정으로 지방에서 올라오셨다. 60대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매우 정중하게 행동했고 조언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나영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그녀는 말했. 지훈아, 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기쁘구나. 서로 아껴주렴. 감사합니다. 엄마. 지훈이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의 어머니가 나영에게 다가왔다. 나영아, 할 말이 있단다. 지훈이한테 내 첫 결혼과 그 일에 대해 들었어.
내 강인함에 감탄했단다. 모든 여자가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기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나영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훈이를 여성을 존중하도록 키웠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관계에서는 평등과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도록 말이다. 부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미 기대 이상이에요. 나영이 미소 지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계획대로 3일 뒤에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영을 안아주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렴. 언제든 연락받을게. 감사합니다. 나영은 강요 없는 그 배려에 감동했다. 또 1년이 지났다. 나영과 지훈은 정원과 테라스가 있는 작고 아늑한 전원주택을 샀다.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했다. 어느 여름 저녁,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나영아, 첫 남편과 이혼한 거 후회한 적 있어? 나영은 생각에 잠겼다. 이혼한 건 후회 안 해. 한 번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는. 그래,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일찍 알지 못한 건 아쉬워. 만약 그가 그때 변해서 내 편에 섰다면. 모르겠어. 나영은 솔직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우린 함께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만 변한다고 생각해. 나영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는 원하지 않았어. 그는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했던 거야. 어머니를 보호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그럼 넌 변했어?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더 강해졌어.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 다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혼자인 게 낫다는 걸 깨달았지.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그렇게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라서 기뻐. 바로 그 때문에 널 사랑하게 된 거니까. 나영이 미소 지었다. 바로 그런 말을 듣고 싶었. 넌 더 부드러워져야 해나. 넌 너무 날카로워가 아니라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는 말. 그들은 늦은 밤까지 테라스에 앉아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1. 미래 계획. 아직 서두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인생은 좋고 평온하고 좋은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그리고 나영은 마침내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파트나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몇 년이 더 흘렀다. 나영은 36살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 이사 중 한 명이 되어 큰 부서를 이끌고 전략적 결정에 참여했다. 지훈은 사업을 확장해 다른 도시에 사무실 2곳을 더 열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냈다. 가끔 나영은 과거의 지인들, 민준의 동료나 공동의 친구들을 마주쳤다. 어떤 이는 이혼에 대해 묻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한 번은 회사 행사에서 민준의 전 동료가 다가왔다. 나영 씨, 오랜만이야. 안녕. 나영이 미소 지었다. 있잖아, 나 최근에 민준 씨 봤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방 출신 여자랑 재혼했대. 아주 순종적인가 봐.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한대. 잘 됐네. 나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후회 안 해?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영을 보았다. 아니,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가 행복하길 바라고 새 아내가 그의 어머니를 나보다 오래 견디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웃었다. 넌 여전히 직설적이구나. 응. 나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게 내 가장 큰 장점이야. 이 만남 후 나영은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변했을까? 아내를 지키는 법을 배웠을까? 아니면 새 아내가 그냥 더 인내심이 강한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질투나 슬픔이 아닌 가벼운 호기심만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오래전에 끝난 과거의 삶에 남아 있었다. 나영은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지훈에게 돌아갔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나영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함께해야 할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다. 나영은 40살이었다. 인생은 그녀가 꿈꾸던 대로 풀렸다. 성공적인 경력, 사랑하는 남편, 경제적 독립, 선택의 자유. 지훈과 그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다. 나영은 아이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감당하지 못할까봐, 경력에 지장이 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부모를 고용하고 책임을 분담해 딸은 사랑과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나영은 딸이 어릴 때부터 무례함을 참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어느 날 딸이 유치원에서 속상한 얼굴로 돌아왔다. 엄마, 어떤 남자애가 내 장난감을 빼앗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영이 물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시 뺏어왔어. 잘했어. 나영은 딸을 안아주었다. 누구에게도 내 것을 빼앗기게 두지 마. 장난감이든 시간이든 존중이든 그 무엇이든 만약 그 애가 더 힘이 세면 그땐 어른을 불러. 하지만 참지는 마. 딸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화를 들은 지훈이 나중에 나영에게 말했다. 딸을 파이터로 키우는 거야? 강한 여자로 키우는 거야. 나영이 정정했다.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참았던 것을 참지 않도록 말이야. 당신은 결국 해냈잖아. 지훈이 그녀를 안았다. 해냈지.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때문에 몇 년을 잃었어. 내 딸은 나보다 현명했으면 좋겠어. 세월이 흘렀다. 나영은 계속 일하고 딸을 키우고 지훈과 함께 사업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여러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여행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인생은 충실하고 흥미롭고 행복했. 가끔 저녁에 전원주택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나영은 그날을 떠올렸다. 김 여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던 날, 아들, 내가 내 그 멍청한 마누라 카드를 훔쳤다. 민준이 아파트로 뛰어들어와 싸놓은 짐을 보고 얼어붙었던 날. 그것은 전환점이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참는 건 그만이라고 말했던 순간. 그녀가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순간. 그리고 그녀는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그만이라고 말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인생, 즉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존중받으며 내면의 조화를 찾는 삶이 열린다. 나영은 와인을 다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지훈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딸은 자기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집은 정적과 평화로 가득했다. 나영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즉시는 아니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래야만 했던 모습으로 어느 날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용기를 냈기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 참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인사였다. 때로는 미래를 얻기 위해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 때로는 다른 문이 열리기 위해 한 문을 닫아야 한다. 때로는 마침내 진정으로 살기 위해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영은 그렇게 했고 그녀의 행복한 삶은 그 선택,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 옳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끝. 셔츠, 티셔츠, 청바지, 운동복, 양말, 속옷, 신발, 구두, 운동화, 욕실의 화장품, 면도기, 면도크림, 샤워젤. 김 여사가 문가에 나타나 가방을 보고는 문틀을 잡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싸고 있어요. 나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누구 짐? 민준 씨 짐이요. 왜? 나영은 허리를 펴고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으니까요. 뭐라고? 김 여사는 창백해졌다. 그의 짐을 싸고 있어요. 나영은 계속 옷을 개었다. 내일 그가 가져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폭발했다. 너 미쳤니? 어떻게 네 남편을 쫓아낼 수가 있어? 쉽게 할 수 있어요. 나영은 마지막 가방에 지퍼를 잠갔다. 이건 제 아파트니까요. 김 여사는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영은 짐을 현관으로 옮겼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얼굴이 붉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울기 시작했다. 나영은 물을 다 마시고 일어나 컵을 씻고 시계를 보았다. 5시 반, 민준이 곧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들고 아무 페이지나 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자를 쳐다보았다. 아침에 나영은 일찍 잠에서 깼다. 민주는 밤새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좋아. 그럼 알아들은 거겠지.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웠다. 6년의 결혼 생활이 하룻밤 만에 끝났지만 그녀는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아침에 나영은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옷을 입었. 부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워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나영아, 나야. 내 번호 차단했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모든 SNS와 메신저를 열어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차단했다. 오전 9시 나영은 법률사무소에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혼전 계약서를 검토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혼전 계약서를 검토했다. 좋은 계약서네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 소유로, 차는 남편 소유로 남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2개월 후면 모든 것이 처리될 겁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변호사는 오늘 중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굽소를 다음 순서는 자물쇠였다. 나영은 기사를 불렀고 그는 1시간 뒤에 와서 새 자물쇠를 설치했다. 이제 민주는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다. 낮에 나영은 회사로 출근했다. 유진은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영아, 무슨 일이야? 이혼해. 나영은 자리에 앉았다. 언제? 어제 남편 내보냈고
오늘 소장 제출했어. 유진이 휘파람을 불었다. 빠르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내 카드를 훔쳤을 때 그 편을 들었기 때문이야. 훔쳤다고? 나영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들었다. 잘했어. 그런 건 참으면 안 돼. 일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 나영은 일에 몰두하며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녁을 준비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민주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좋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영은 혼자인 것에 익숙해졌다. 심지어 즐기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즐기기, 멍청한 질문을 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다. 한 번은 민준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나영은 창문으로 그를 보고 택시를 불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또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영 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입니다. 남편 측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전 계약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압박 속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영은 피식 웃었다. 계약서 서명 당시 비디오 녹화본이 있는데요. 다 찍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동의했다. 그의 요구는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한 달 뒤 법정에서 민주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려 했다. 나영의 변호사는 공증인 기록, 비디오 녹화, 증인 진술 등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은 민준의 요구를 기각하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확정했다. 나영은 법원 건물을 나와 햇빛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자유, 공식적으로 자유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공식적으로 이혼했어. 1분 뒤 답장이 왔다. 축하해. 저녁에 파티하자. 나영은 미소 짓고 휴대폰을 넣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영은 일하고 경력을 쌓고 친구들을 만나며 충실한 삶을 살았다. 민주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김 여사도 사라졌다. 첨정춘 여사. 춘정 더 이상. 청관 10회 창관. 어느 날 나영은 쇼핑센터에서 민준을 마주쳤다. 그는 어떤 여자와 함께 걸으며 웃고 있었다. 나영을 보고는 멈칫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까딱하고 지나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또 6개월 뒤 나영은 한 컨퍼런스에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현재였고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 그들은 연애를 시작했. 현재는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웠으며 마마보이 콤플렉스도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 살며 거의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나영은 그에게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재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말했다. 네가 옳았어. 경계는 지켜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나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이 뭔지 모르지. 현재는 고개를 저었다. 나영은 감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누군가 이해해 주었다. 2년이 지났다. 나영은 마케팅 부서장이 되었고 좋은 연봉을 받으며 새 차를 샀다. 아파트는 수리하고 새롭게 꾸몄다. 현재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았다. 그저 함께 살며 서로를 알아갔다. 가끔 나영은 김 여사가 서류를 뒤지던 그날을 떠올렸다.
아침의 발견부터 저녁의 이혼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회상했다. 후회했는가? 아니, 단 한 번도.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자신과 자신의 경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일과 곁에 있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살면서 나영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했던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 나영은 승진하여 부서를 이끌게 되었다. 연봉도 오르고 새로운 기회도 생겼다. 현재와는 연애 시작 1년 만에 헤어졌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른스럽게 싸움 없이 헤어졌다. 나영은 새로운 관계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좋았다. 일, 친구, 취미. 인생은 충실하고 흥미로웠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김 여사와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더 늙고 지쳐 보였다. 나영을 보고 멈칫하더니 떠나려 했다. 어머님, 나영이 불렀다. 시어머니가 돌아섰다. 무슨 할 말이라도 그냥 악감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은 하실 일을 하셨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모든 게 올바른 순서대로 된 거예요. 김 여사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나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장을 계속 봤다. 저녁에 집에서 책을 읽으며 나영은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했.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 참을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녀는 행동을 선택했고, 떠남을 선택했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만의 인생.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나영은 36살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되었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전원주택을 샀다. 파르테시, 파르테스 파르테, 파르테스 파르테, 파르테스 파르테. 비즈니스 조찬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사업가였다. 첫 결혼해서 얻은 두 아이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해외에 살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의무감 없이 만나기 시작했다. 1년 뒤 지훈이 청혼했다. 나영은 받아들였다. 그들은 조용히 화려함 없이 결혼했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둘 다 그것을 원했다. 인생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지훈은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고 그녀는 그의 경계를 존중했다. 그들은 공동의 관심사, 계획, 꿈이 있었다. 가끔 나영은 민중과 카드 사건을 떠올렸다.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빠르다. 너무 단호하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참는 사람이 아니었고 절도와 거짓말을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정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했다. 그 결정이 그녀에게 진짜 인생,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전원주택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던 나영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성공적이야. 즉시는 아니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성공했. 그리고 모든 것은 어느 날 그녀가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년이 지났다. 나영은 40살이었다. 그녀는 사업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과 견고한 가정을 꾸렸다. 지훈의 아이들은 그녀를 두 번째 엄마로 여겼다. 지훈과 그녀 사이에 공동의 아이, 딸이 태어났다. 인생은 풍요롭고 흥미로웠다. 일, 가족, 여행, 친구들. 나영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강했어? 나영은 생각에 잠겼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 배우게 된 거야.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지 않게 되면서 나영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내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경계가 뭔데? 네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네 규칙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딸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지훈이 물었다. 딸이랑 무슨 얘기했어? 경계에 대해서. 나영이 미소 지었다.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줬어. 잘했어. 지훈이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강하게 자라도록 해야지.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강하게 자라도록.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도록.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지 않도록. 인생은 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나영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나영은 45살이었다. 사업은 번창했고, 아이들은 자랐고, 인생은 충만했다. 가끔 과거의 지인들, 동창들, 전 동료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인생을 불평했고, 어떤 이는 성공을 자랑했다. 한 번은 동창회에서 전 동창이 다가왔. 나영아, 우리 졸업반 때 누가 제일 행복해질지 점쳤던 거 기억나? 기억나.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동창은 한숨을 쉬었다. 넌 모든 걸 가졌잖아. 가졌지. 나영은 동의했다. 하지만 저절로 온 건 아니야. 난 그걸 위해 싸웠어.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지 않았어. 나영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났지. 동창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나도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나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결코 늦지 않았어.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나영은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지훈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나영에게 이것은 행복, 진정으로 얻어낸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그녀가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 자신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